우리 봄철에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면역 체계가 재정비됩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를 권해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바야흐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철 참 좋은 계절이죠. 겨우내 움츠렸다가 개구리가 뛰어나가듯이 경칩, 춘분, 아주 좋은 일들이 많죠. 개나리, 진달래를 필두로 해서 목련도 피고, 그다음에 벚꽃이 필 무렵면 진짜 봄의 절정이죠. 그런데 이 봄이 반갑기만 할까요? 봄만 되면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비염 때문인데요. 봄이 되면 왜 이렇게 비염이 심해질까요? 아까 말씀드린 꽃들에서 나오는 이 꽃가루, 화분이라고 하죠. 꽃가루. 또 일교차가 심한 계절이죠. 아침에는 찬바람, 낮에는 좀 따뜻하다가 또 밤이 되면 또 찬바람. 이 비염이 찬바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지, 하루 종일 꽃가루 날리지, 이것뿐이냐? 그렇지 않죠. 이 환절기의 대표 특징이 기온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초 대사량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항상 피곤하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면역이 떨어져서 각종 질환에 노출되면 그 질환이 걸려버리죠. 그러니까 봄, 가을, 환절기에 감기도 많고 비염, 알레르기 질환도 많은 게 바로 우리 면역력이 이 시기에 가장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온 동물이에요. 항상 36.5도 내외의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아침에는 10도도 안 되는 기온, 한낮에는 18도, 20도 따뜻한 기온, 저녁에는 또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일교차가 10몇 도에서 20도 가까이 나는 이런 날씨에는 우리 몸은 추우면 떨어서 열을 내고 더우면 땀을 내서 열을 내려주는 이런 일을 하루 종일, 하루에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몸 전체가 그냥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없이 피곤하다고 하죠.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춘곤증이라는 말이 있죠. 봄만 되면 졸리고 피곤한 거예요. 밥 먹으면 졸리면 식곤증, 봄 되면 졸리면 춘곤증. 이거 왜 그럽니까? 몸이 피곤한 거예요. 이 기온 변화, 그다음에 막 부대끼지, 뭐 활동량도 많아지죠. 겨울보다 해가 길어지니까 활동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춘곤증이라는 게 그냥 피곤하고 졸리기만 하면 괜찮은데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춘곤증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뭐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면역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한테 이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농담을 하면 버럭 화를 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존감이 있고 아주 친한 사이라면 이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농담을 하면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알레르기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해를 끼치지 않을 원인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이게 피부로 오면 아토피 피부염이 되는 거고요. 호흡기로 오면 천식이 되는 거고, 코로 오면 이게 비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뿌리는 다 같습니다. 이걸 다 통틀어서 가장 큰 이름으로 아토피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우리 면역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비염이라는 것은 코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코는 점막으로 이루어졌죠. 이제 먼지가 거기 가서 달라붙고 뭐 온도 조절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코에 점막에 염증이 생기니까 코에서 흐르는 코 점막에서 분비하는 콧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코가 간질간질하니까 재채기 하죠. 콧물은 줄줄 나오죠. 그 다음에 코가 부으니까 코는 막히죠. 이 세 가지가 비염의 대표 증상입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비연, 콧물이 줄줄, 비색, 코막힘, 분체, 재채기. 이 세 가지를 이제 비염의 대표 증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 비염을 치료하는 것은 비교적 굉장히 연구가 잘 되어 있고 반응도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몇 가지 처방이 있거든요.
대표 처방을 처방했을 때 호전되는 정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비염을 앓는 분들은 완치를 원하세요. 한 번의 치료로 평생 괜찮기를 원하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비염을 우리가 치료하는 목표는 관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생활할 만하다. 그래서 1회, 2회 정도의 한약 치료와 침 치료, 한약은 약 한 40일 정도 복약을 하고 그러면 한 1, 2년 정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그 이상 또 길게 잘 지내는 분들도 계신데 몇 해가 지나면 다시 안 좋아지기도 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본인 체력도 저하되고 또 면역이 떨어지고 뭐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재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치료하고 생활관리 잘하면 또 좋아지기도 합니다. 비염에 좋은 음식 권해드리자면요, 2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이차입니다. 신이라는 게 목련 꽃봉오리를 꽃이 피기 전에 솜털이 나 있는 것들을 채취해 가지고 그걸 말려서 약재로 쓰거든요. 그것이 약간 매운 성분이 있어 가지고 이 막힌 것을 뚫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 해서 비염 처방에 꼭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신이를 이걸 차로 해서 드셔도 비염에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근피입니다. 이 유근피라는 게 느릅나무의 뿌리의 껍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뿌리의 껍질을 하도 이렇게 채취를 하다 보니까 이 느릅나무가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뿌리의 껍질이 아닌 느릅나무의 껍질, 유피죠. 유근피가 아닌 유피를 끓여서 그거를 드시기도 하는데요. 유피를 막 진하게 달여서 드시고는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은 그렇게 크게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될 수 있으면 한의원 와서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니까 한의원에서 치료 받으시고, 보조적으로 쓰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신이차를 드시면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유지는 어떻게 해야 이 비염을 줄일 수가 있냐? 찬바람과 꽃가루를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하기 어렵죠. 그러면 그걸 피할 수 없다면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는데요.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 봄철에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면역 체계가 재정비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를 권해드리고요. 스케줄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으셔야 해요. 겨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서 야외 활동을 늘린다든지 취미 활동을 뭐 보더라도 골프를 겨우내 안 하다가도 봄 돼서 이제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또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너무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잡지 마시고 체력을 비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충분한 휴식, 수면, 타이트한 스케줄을 피하시라, 이런 방법을 통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음주나 흡연 같이 면역을 저하시키는 이런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셔야 비염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비염 환자 중에 가끔 와서 자기는 흡연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뭐라고 해요. 호흡기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흡연을 하는 것은 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흡연은 백해무익하니까 호흡기 건강에 대해서 나와 상담을 하시려면 금연부터 하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조금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흡연은 절대 비염 환자들은 흡연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비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